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또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방제 보이시죠? 이 많은 분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실제로 터지고 있는 사건들도 많고 해서 이게 캄보디아를 안 다룰 수가 없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그쪽 동남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 사고들을 이게 안 다룰 수가 없어. 웬일로 이틀 연속 방송하냐고? 이게 그냥 오늘 뉴스를 보다가 캄보디아 지금 범죄 단지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 범죄 단지에 관련돼서 근데 좀 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또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신 소식들 집합해서 그리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옛날에는요 정말 단순한 취업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뭐 인터넷 스캠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사기를 많이 치고 뭐 온라인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이게 점점 대담해져서 지금 동남아에서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기회만 생기면 납치를 하는 게 요즘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냥 당신이 뭘 하든 간에 기회, 당신이 빈틈이 있다.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납치할 만한 빈틈이 생긴다. 그럼 납치를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요즘 미쳤더라. 더 심해졌어요. 태자그룹 이거 뉴스 보신 분들 많구나. 태자그룹 얘기도 있고 거기 태자그룹의 그 87년생 사장 전지라고 있잖아요. 그 새끼 얘기도 좀 할 거고 복건성 출신이네. 아무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쵸. 벨라루스의 어떤 여성 모델이 태국으로 모델 일이 있다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취업 사기죠, 그죠? 모델 일 하러 와라 딱 왔는데 8개 감사합니다. 장기 다 털렸죠, 그죠? 지금 그게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후로 캄보디아 관련해서 제가 파헤칠 것들은 여러분들 전지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뭐 프린스 그룹 뭐 이거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복건성 출신들 중국 고위 간부들 여러분들 시진핑 복건성 출신이야. 태자당 출신이고 자 이것도 이후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삼합회가 있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합회 중국의 흑사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삼합회를 제가 처음 판 게 거의 한 8년 전에 8년 전 제가 반지하에 살 때부터 그때 제가 차이나는 뉴스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삼합회를 파기 시작했어요. 삼합회 이야기 요즘 삼합회 뭐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볼 거고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많거든. 범죄 미스테리 이런 스토리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팠는데 요 뒤에 삼합회가 나오대. 파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 발 담궜죠, 그죠? 미국에서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전지가 그 사기친 돈으로 빼놓은 약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죠, 그죠? 2조? 그거 지금 미국이 이제 발 담궜어요. 미국 참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가만히 있죠, 그죠? 중국 지금 눈치 살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트럼프한테 150억 달러? 뭐 미국인들한테 피해가 갔고 뭐 거기 범죄 조직? 미국한테 그게 그렇게 흥미가 땡기는 일인가? 아니야. 근데 지금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죠, 그죠? 트럼프랑 지금 시진핑 제대로 붙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을 공격할 거리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트럼프가 왜 여기 동남아 범죄 조직 여기 왜 발을 담궜을까? 여러분들 나올 이야기 많습니다. 이후로 제가 한 챕터 한 챕터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0억 달러 그 트럼프한테 뭐 그렇게 막 흥미가 가는 일일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중국 관세 100% 때려 이러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 롱숏 이거 확 빠지는 거 그거 치면 돈 벌어. 그걸로 트럼프 아들들 돈 얼마나 벌었는데 몇 천억 달러씩 벌었어. 근데 150억 달러에 그거 움직인다고?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파헤치다가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 우리 뭐 이후로 시간 많아. 여러분들 연말에 볼거리 많이 생겼어. 여러분들 연말에 안 심심할 겁니다. 지금 중국 지금 싹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전질가 그 태자그룹의 그 사장 전질가 돈 세탁까지 했잖아. 그 누구 돈 세탁할까? 그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의 목줄을 죄고 싶으면 정말 간단한 게 지금 뭐 아무리 뭐 요즘 뭐 시진핑이 선제 공격 히토류 가지고 뭐 트럼프 때린다 뭐 세계를 컨트롤한다 뭐 이러지만 여러분들 진짜 웃긴 거는요.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비자금을 다 해외에다가 숨겨. 미국이 제일 많고 영국 뭐 다른데 뭐 스위스 다 해외에다가 숨겨. 야 지들도 중국을 못 믿는다 이거야. 걔네들 무릎 꿇리는데 제일 쉬운 거는요. 그냥 걔네들 해외에 있는 비자금 그거 그냥 눌러버리면 돼. 전질 같은 애들이 세탁하고 있는 돈들이 있잖아. 이거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돈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딱 건드리면 그냥 중국 고위 간부들 닥쳐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 중국 공산당들 스타일. 뭐 말로는 중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뒤에는 다 다른 주머니 차고 있어요. 옛날에 그 청렴하다는 그때 누구였나 원자바오였나 누구였나 걔가 털린 게 미국에서 털린 게 수십억 달러야. 그때 제 얘기 한번 했었죠.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다 다른 주머니 한 개씩 차고 있어요. 그 비자금들 다 어디 있어? 국내에 없습니다. 다 해외에 있어요. 다 해외 부동산, 비트코인, 뭐 금, 뭐 해외 계좌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 호주에도 있고. 호주 얼마 전에 다뤘던 그 양란란 기억하죠? 아니 무슨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아. 아무 온라인에 흔적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여자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또 누구 돈일까? 그 여자는 누구의 사생활까? 중국은 미친 듯이 숨겨요. 숨기고. 호주 계좌 그거 털렸잖아. 그 무조건 고위 간부 돈이거든. 그거 털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호주랑 사이가 안 좋아. 중국이랑 호주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근데 그때 호주 이야기 조건 바로 들어주잖아. 그때 뭐였더라? 또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봐봐요. 그때 제 양랄랑 그거 다룬 거.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랬어. 바로. 야, 중국에 할 일 없어서 뭐 호주 회사에다가 투자합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도 투자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즘 언론에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그 트럼프가 깨갱하고 있다. 이제는 명확해졌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미국을 통제한다. 중국이 미국을 때리는 거다. 미국이 중국 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언론들 많더만. 그 내부의 그냥 중국이 얼마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히토류 확실히 무기야.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진짜 중국 고위 간부들 개개인의 비자금을 털기 시작하면 개개인들 비자금부터 시작하고 그 비자금 털잖아. 그럼 걔네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키우고 있는 첩들 사생아들 줄줄이 나와. 그렇게 털리고 돈 다 털려도 걔네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소설 같아요 혹시? 당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세상 특히 중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몰라요 진짜. 이런 기사는 중국의 고위 간부들 세계에다가 나라에 옛날에 그런 간부도 있었잖아. 공산당 간부였는데 첩이 한 4-5명 됐어. 나라마다 한 명씩 자기 그 비자금 골고루 세상에다가 분산시켜 놓고 이탈리아에 한 명, 영국에 한 명, 뉴질랜드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중국이 금을 쓸어 담고 있다던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 중국은 그래도 그 인민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중국은 정말 그냥 진짜 화폐도 중국 인민폐를 제일 화폐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인민폐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금을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걸까? 물론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엮여있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하나하나씩 조금씩 우리 한번 풀어가 봅시다. 오케이? 미얀마 국경지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 여성 한 명 죽였죠. 근데 그 여성이 또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이래. 태국에서 벨라루스 모델 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심지어 호주의 한 남자가 장기가 털린 채 시체가 호주로 이송이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지금 동남아 전체가 이런 인신매매, 납치, 장기매매 관련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동남아가 어쩌다가 전주도 공산당이랑 관련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전주는 중국인이고요. 이따 다 얘기할 거야. 복건성 출신입니다. 후지엔.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에는 복건성 출신의 공산당원들이 엄청 많아요. 간부들.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우몽롱 사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차이치 복건성 출신이고. 차이치가 누구예요? 시진핑의 최측근이잖아. 시진핑도 복건성 출신이에요. 복건성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건성이 또 태자당 출신이네.
그런데 전지의 회사 그룹 이름이 뭐예요? 태자그룹이네? 아,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 시진핑 젊을 때 사진이에요. 시진핑의 젊은 시절. 시진핑이 복건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총 거의 18년 동안. 사마패는 뜻이 뭐예요? 사마패는요, 중국의 뭐라 해야 되지? 조직이에요. 불법 조직. 중국의 깡패, 흑사회 조직이에요. 흐이셔회. 요즘 친구들 사마패 잘 모르겠다, 그지? 요즘 G세대들이 사마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죠? 사마패는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법 조직이에요. 갱단, 그렇죠, 갱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마피아, 사마패, 야쿠자. 근데 그 중에서도 사마패가 아마 사마패가 세력이 제일 클걸? 사마패 얘기도 조만간에 다룰 겁니다. 다룰 것들이 많아요. 커봤자 공산당 따까리 아닌겨. 사마패가 아무리 커봤자 공산당 동생이야. 맞아요. 하지만 공산당이랑 사마패는 범죄 조직, 공산당은 중국의 정부잖아요. 대립 관계일까? 아니야. 중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징페이이자. 공산당이랑 사마패 다 연결돼 있고 가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그런 말이 있잖아.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큰 파워가 제일 센 깡패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탈리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뭐 사마패 다 한데 공산당이 1위야. 아무리 뭐 갱단, 뭐 깡패 조직이라도 야, 핵 잠수함, 핵무기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 공산당이 유일해. 무기 생산하는 갱단 있어? 공산당이 유일하다니까. 조직원이 억명이야. 야, 어느 조직이 그거랑 비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조직을 키우는 그 밑에 상납하는 사람들이 얼마야? 14억이야. 이 갱단들도 이게 먹고 살려면 여기저기 가서 뭐 자리세, 임대료, 뭐 보호비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요. 자리세 이런 거 받아야 갱단도 이게 먹고 살 거 아니야. 공산당은요 14억 명한테 받아요. 뭐 그 이상의 갱단이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 지금 한국이 국정원 보내고 뭐 구출하고, 여러분 이미 대가리급 조직원들, 그리고 범죄 조직의 수뇌부들, 핵심 인력들 캄보디아에서 다 이미 나가고 또 어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딘가에서 이미 또 다시 자리를 잡았거나 잡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범죄 구역을 만들고 새로운 그 범죄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고. 돈줄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돈줄이 왜 없어요? 그런 범죄 단체를 운영하는 게 다 중국 쪽이에요. 그 두목들, 보스들 다 중국인들이야. 중국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걔네들이 돈이 왜 없습니까? 걔네들 돈 세탁하잖아요. 누구 돈 세탁하겠어? 중국의 국내에 어떤 간부가 비자금이 생겼어. 야, 한 1억 달러 이거 해외에다가 좀 빼줘라. 그럼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돈 세탁을 하겠지. 세탁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국 이쪽으로 보내겠죠. 보내가지고 그 1억으로 뭐 비트코인을 사든, 뭐 그 1억으로 비싼 뭐 건물을 한 채 사든. 그런 눈먼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미 미얀마의 북쪽에 이미 어마어마한 그 범죄 단체들이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중국한테. 근데 이게 중국이 진짜로 털었느냐? 어떤 식으로 털었느냐? 이런 식이야. 야, 지금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 난리야. 야, 거기 범죄 조직들 야, 지금 이미 뭐 중국인들 많이 잡혀간 것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중국 민심이 안 좋아. 야, 요번 그림 우리가 같이 힘써가지고 거기 미얀마의 그 범죄 단체들 소탕한 걸로 그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 중국 정부 연합해가지고 거기 이제 딱 세팅해놓고 잡아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가가지고 뭐 군인들 가가지고 요원들 가서 뭐 비행기에다가 인질도 구출해오고 박수 받고 뭐 다 연출이야, 연출. 그걸 연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수뇌부들은 어떻게 됐어? 이미 지시 받았지. 야, 미얀마 더 이상 안 된다. 옆쪽 캄보디아로 옮겨. 새로운 구역 만들어.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볼 거 아니야. 역시 공산당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중국의 뭐 특수부대, 중국의 군인, 중국의 요원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작전 수행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미국 군인들은 그런 영상들 많잖아. 실제로 총 위에다가 카메라 달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머리에다가 카메라 달고 들어가고 그런 영상들이 이미 작전 수행하는 영상들이 공개된 게 엄청 많아. 미군은. 중국 군인들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왜? 중국 군인들은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 다 딜해. 야야야야. 야, 나 어디 누군데? 이거 지금 그림 한 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수뇌부들은 일단 빼돌리고 그 밑에 몇 명 애들 딱 잡아가지고 그림 한번 만들고 뉴스 딱 때려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콜? 합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은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2채로 이제 사람들 딱 보내는 거야. 보내는 순간 니들도 이제 경찰들 딱 보내가지고 우리가 딱 잡은 것처럼 그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러면서 자, 요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후로 한 개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꼭 구독을 해놓고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끼칠 채널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요즘 난리 났잖아요. 한국인들 거기 잡혀가가지고 막 감금당하고 납치당하고 뭐 고문당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거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 3년 전에는 범죄의 그 타겟이 한국이 아니었어. 그때는 어디가 타겟이었어요? 중국 대륙이랑 그때는 대만이 타겟이었어요. 그때 대만이 딱 지금 한국 꼴 났던 거야. 대만에서도 많은 대만인들이 거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쪽 KK 원구 있잖아. 뭐 이런데 뭐 범죄 구역에 잡혀가가지고 막 거기서 고문 당하고 또 다른 사람 상대로 사기치고 딱 3년 전에 대만이 그거 당했던 거야. 그걸 지금 한국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동남아 범죄 조직 관련된 컨텐츠들 제가 폴더 한 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싹 묶어가지고 한 개 만들어 놓을게요. 3년 전 거부터 시작해서 싹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오늘 캄보디아 얘기부터 해볼까요? 캄보디아가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가 무너지면 그리고 지금 이미 거의 뭐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 이미 거기는 이제 다 정리됐어.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여주기식.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걸 처리했습니다. 뭘 보여줘야 될지 그거 고민하고 있고 실제 수뇌부들은 또 어디다가 뭘 차렸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 태국? 라오스? 아니면 미얀마로 복귀?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갈 데는 많아요. 태국은 아닐 거고라고 하는데 저는 태국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어떤 분이 태국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태국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 같죠? 물론 이거는 그냥 저희 추측일 뿐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일이 태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 모델 꿈 안고 태국과 미모의 20대 장기 적출, 동남아 전체가 위험지대. 이 기사 보셨어요? 벨라루스 출신의 이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현지 패션쇼 제안을 받고 갔습니다. 태국으로 갔는데 미얀마 범죄단체에 끌려가 희생됐다.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가지고 살해가 됐습니다. 장기가 다 털렸고요. 태국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도 태국은 절대 아닐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그냥 리얼로 한 개 얘기해드릴게요. 저 원래 11월 달에 태국 한 달 살기 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저 그거 취소시켰습니다. 제 방송에서 아직 얘기한 적 없잖아요. 조만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이거 보고 저 취소시켰어요. 태국 제가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태국 갔던 게 코로나 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태국에 있었어. 치앙마이에서. 그때 2020년의 코로나 방송을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온 국민한테 코로나를 알리기 시작했던 게 그게 2020년 1월이에요. 그 후로 제가 태국을 간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태국을 한번 가보자라고 11월 달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났어요. 이 기사 보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지금 동남아 전체를 그냥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 벨라루스 이게 사진이 많은데 딱 사진만 봐도 굉장히 미모의 모델이에요. 그죠? 실제로 태국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외국 모델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모델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올 줄 알았는데 마중 나온 게 어디야? 인신매매 소굴 쪽에서 범죄 조직에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바로 납치된 후에 어디로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으로 도착했는데 납치가 되고 미얀마 국경지대로 넘겨졌습니다. 그 뜻은 즉 미얀마에도 범죄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얀마의 범죄 조직들이 어디서 외국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 태국에서. 왜? 태국으로 여행 가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 그냥 동남아 전체가 그 납치 조직들, 범죄 조직들이 무대가 됐고 동남아 어디서나 납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타겟이냐? 모든 해외에서 온 여행객들. 그 여행객들이 다 타겟이고 빈틈만 생기면 납치를 해서 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태국이든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동남아 전체가. 싱가포르요? 싱가포르는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는 그거 힘들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 쪽으로 이미지가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싱가포르이 어떤 곳입니까? 금융 허브잖아요. 그 주위에 동남아에서 범죄로 돈을 번 애들이 숨기는, 자금을 숨기는 곳이 싱가포르예요.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에다가 법인 회사 설립하고 자금 세탁하고 전 세계에서 돌리고 하는 게 그게 싱가포르야. 대만도 그럴 일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죠. 대만에서 털린 이 지금 캄보디아 이 범죄 단체의 그 조직의 보스 태자 그룹의 전주라고 있잖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대만에만 사무실이 9개예요. 그거 다 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서 엄청 납치됐어. 근데 대만에서 납치된다는 게 대만에서는 그 연결책이라든지 사무실 없이 그렇게 대만 사람들이 많이 납치됐을까? 지금 납치되고 있는 한국인들 어떻게 납치됩니까? 한국인들에 의해서 납치되잖아요. 그 한국인들 다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의 버전이 있으면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야. 한국에 와가지고 야 내가 어디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알바를 했는데 야 월 500씩 주더라, 월 1000씩 주더라. 야 그거 진짜 그냥 한 반년만 딱 고생하고 오면 목돈 생기는 거야. 야 형이랑 같이 갈래?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캄보디아에 넘기잖아. 모집책. 그렇지. 그런 모집책 없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갔겠어요? 오늘 기사 봤죠? 한국으로 송환된 그 한국인, 범죄 조직에 몸을 담았던 한국인들, 그게 자의로 담았든 타의로 담았든 간에 일단 62명 오늘 송환됐잖아요. 여러분들 62명 한국인.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이 일이 그냥 좋아. 내가 3년 전에 이런 얘기 할 때는 야 이게 뭔 얘기야. 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 동남아 대만 그런 데니까 일어났겠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3년 뒤에의 지금 한국 보세요. 지금 이 62명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62명을 누가 섭외하고 누가 납치를 했겠어? 조선족들이 있겠지. 중국에 조선족들, 중국인들 그 위에 있고 총괄들이 다 조선족이 있고,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위에 한족이 있는 거야. 한족이 누구예요? 그냥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옛날부터 이 범죄 조직들을, 범죄 단체를 운영했던 그런 중국인들. 동남아 범죄 구역, 범죄 단지라고 하죠. 그죠? 그건 다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인 배후에는 중국의 공산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거기의 정권, 거기 다 같이 한 통속이야. 그런 정부 인사들이 뒤에서 뒤를 안 봐주고 있으면 그런 범죄 단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일반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거기 맞서 싸웁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동남아 여행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라가 당신 상대로 납치를 한다니까. 나라가. 심지어 여러분들 옛날에 미얀마에서 또 뭐가 터졌었냐면, 이게 2년 전 사건인데 어떤 굉장히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배우였나? 인플루언서인가? 아무튼 미얀마에 그런 여성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반대 캠페인 이런 것도 나가고 막 선한 이미지의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엄청 높은 거기 간부였고, 걔가 누구의 배후였냐? 미얀마 제일 큰 인신매매 범죄 단지의 배후였어요. 근데 그 딸은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납치를 하면 안 돼요. 이지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세상이 이래.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기사 다들 보셨죠, 그죠? 심지어 이 모델 26살이래. 이 모델 26살인데 어디서 납치가 됐냐? 여러분들 태국 방콕에서 납치된 거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이 무슨 이상한 변두리 도시도 아니야. 태국 방콕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납치가 되어서 미얀마 국경지대로 넘겨지고 여권과 휴대전화 빼앗기고, 요즘 한국인들이 당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사이버 범죄에 가담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일을 못한다,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노리게 되는 거야. 성강간 당하고 일단 뭐 거기에 노리개가 됐다가 애 완전 이제 마탱이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외적으로 파는 거지. 그래도 이제 애가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장기 매매로 가는 거고. 못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마약을 주입을 시켜. 중독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 거기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그대로 당합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잡혀갔던 모든 그 동남아 범죄 단지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당했어요. 고문은 어떻게 해요? 전기 고문, 물 고문, 뭐 할 수 있는 고문은 다 하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라고 교육을 시켜. 실적을 내라, 살고 싶으면. 자, 여러분들, 요즘 동남아 범죄 관련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일단 기사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도 보셨죠? 캄보디아 인근에서 사망한 한인 여성. 처음에는 이 기사가 그냥 한국인이 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접근 지역에서 또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 또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 기사에 보면 이 여자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왜 동남아 전체가 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동남아 전체적으로도 약간 좀 뭐가 위험하냐면 일단 그 캄보디아랑 미얀마 이쪽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태국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에도 이 사건 터진 거 알아요? 발리에서 사망한 아들이 시신을 받았는데 심장이 사라져 있었다. 한 호주 청년이 발리로 놀러를 갔어요. 원래 발리는요 호주인들의 약간 뒷마당 같은 데야. 호주인들은 발리로 휴가를 엄청 많이 갑니다. 한국도 발리로 많이 가잖아. 가격도 싸고 거기 가면 막 발리에 가면 막 백인들 엄청 많아요. 거기서 파티하고 술값도 싸고 하니까. 근데 이 발리로 간 호주의 청년은 키가 178이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엄청 잘했대. 수영을 엄청 잘했는데 깊이가 1.5m밖에 안 되는 수영장에서 익사를 했다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익사했는지 안 했는지 가족은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익사를 했고 당신 아들 익사했으니까 시체 보내줄까 하고 시체가 딱 호주로 갔대. 호주에서 딱 이제 시체를 검사하는데 심장이 없는 거야. 과연 이 남자애는 정말 익사를 했을까요? 수영을 할 줄 아는 남자애가 1.5m 물에서 익사를 한다고 말이 됩니까? 과연 익사를 했을까? 심지어 한 개인 빌라 수영장이야. 개인 빌라라고 하면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근데 발리에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가도 수영장이 다 있거든? 근데 그 수영장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안 커. 자그마한 수영장이야. 그냥 몸 담그고 그냥 놀 수 있는 그런 데서 사람이 죽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호주 청년 23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유족의 말들 들어보니까 사전에 아무런 동의 설명도 없었대. 그냥 시신을 받았는데 심장이 없었던 거야. 호주에서도 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이제 뭐 부검을 했을 거 아니야. 심장이 없어졌어. 자, 매체에서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됐냐면 발리에서도 이 사건을 당초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분류했지만 사건은 정작 사망 발생 나흘 뒤인 5월 30일에서야 현지 경찰에 보고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이 훼손되어 있었다. 이건 누가 현장 꾸민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유족 말로는 그 호주 청년은 수영을 잘 했대. 키도 178이고 몸이 좋았나 봐. 근데 1.5m의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라는 거 설명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몸의 곳곳에 상처와 멍이 확인됐고 특히 시신을 감쌌던 수건에서는 혈흔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발리 당국은 그냥 익사했고 우리는 시신 줬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서 그런 범죄 단지가 있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아니면 태국이나 베트남 접견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이거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잖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다 연결돼 있잖아. 어디에 범죄 구역들이 있냐면 이런 접경 지역 있잖아. 나라와 나라 국경, 여기 이런 깊은 산속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캄보디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캄보디아 뒤집어지고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털고 또 어디 접경 지역 어디로 또 숨어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얀마는 원래부터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 여러분들 봤을 거라 믿습니다. 못 보셨으면 이거 꼭 보고 가세요. 캄보디아의 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이제 비우려고 쓰레기통을 딱 비웠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여권, 이거 다들 보셨죠?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여권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 다 잡혀간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대부분 이 누구 여권이었나? 대부분 태국인 여권이었대. 이거 태국 여권인가 봐. 태국 여권 수십 개가 바닥에 버려진 모습. 여러분들, 여권 파워 강국인 한국인으로서 여권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알죠. 해외 갔는데 내가 뭘 털려도 여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돈 털리든 뭘 털리든 여권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 절차도 그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여권이 있어야 돼. 그만큼 중요한 게 여권인데 이 사람들이 설마 이 여권을 자기 스스로 버렸겠습니까? 아니죠. 다 납치되고 나서 이 여권을 빼앗기고 이 여권이 쓸모 없어졌기에 이 여권을 버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 여권이 쓸모 없어졌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 여권의 소지자들, 당사자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여권을 안 버려. 왜냐? 이 범죄 단체들끼리도 이 납치된 이런 인질들, 이 사람들을 거래를 해. 거래할 때 이 여권까지 같이 넘겨줘야 되거든. 사람 한 명당, 노예 한 명당 2,000달러 이 정도야. 범죄 단지 사이에도 이 노예들을 거래를 해요. 그때 이 신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 다 같이 넘겨줘야 되거든. 폰이랑 이런 거, 여권들. 근데 이 여권이 버려졌다? 뭡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권과 폰이 중요하느냐? 일단 첫 번째 범죄 방법은 이 사람들이 가족 상대로, 네 아들 지금 나한테 잡혀 있으니까 자, 여권 보이지? 그리고 네 아들 전화 이거 전화기니까 입금해. 입금하면 풀어줄게.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여권이랑 이런 게 없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범죄 조직이라도 여권 이렇게 안 버려. 근데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이 여권의 소지자들은 사망했다.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수법은 3년 전부터 그때 한창 당하던 곳이 중국 대륙이랑 대만이었어요. 3년 전에는. 중국인들이 범죄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1차적으로 제일 사기치기 쉬운 게 중국인들이야. 말이 통하니까. 수법은 지금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한국인들 62명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지금 송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64명인가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고, 물론 자발적으로 이 조직에서 몸담고 일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먼저 감금을 당하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64명,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조직 안에서 범죄를 돕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야. 이 64명 이거 한꺼번에 다 데려왔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도 못 찾는 한국인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거기에서 몸 담고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있을 거야. 그럼 수백 명, 적어도 추리를 해보면 수백 명, 많으면 뭐 1,000명 단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많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또 한국인들을 거기 끄집어 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